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남시민라디오 서인성 본 방송은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오늘 낭독 시리즈 5번째 중 첫 번째 시간의 첫 구절로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은 귀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네, 서정록님의 책 잃어버린 지혜 듣기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온 글귀입니다.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했던 터라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열정적으로 오디오북 제작 낭독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들과 낭독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한 꿀팁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사실 책을 직접 눈으로 안 읽어도 AI가 읽어주고 챗 GPT가 책 내용을 요약해주기도 하고요. 참 편한 세상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눈만 뜨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저만 해도 책 모임을 한 8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책을 읽었었는데 요즘은 오디오북으로 읽고 가기도 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눈도 침침해지고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듣고 가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계속 듣고 나서 이제 갔는데도 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그 목소리 또한 성우분들이 녹음하던 거에서 AI가 낭독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감정이 녹아있는 직접 낭독한 소리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감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읽어주는 목소리가 그쵸. 조금 더 이렇게 감정까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처럼 전문 성우가 아니어도 또 목소리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이 담긴 낭독이 주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언제부터 오디오북 낭독 봉사를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20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낭독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꽤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봉사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찾지를 않았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음만 곳을. 그득하고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이 탓만 하고요. 맨날 잘렸다고 그러면서 봉사하러 갔는데 잘리신 적도 있다고요? 그렇죠. 나이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세상이 날 원하지 않아 하면서 고민한 적도 참 많았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성남 미디어 센터 팟캐스트 수업이 그때 처음에 있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라디오 제작단의 단원이 또 되고 네.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낭독 봉사가. 그랬더니 이제 한마음 점자 도서관에서 대체 도서 녹음할 또 기회가 생겼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하는 그 목소리 봉사자를 모집을 했었어요. 네, 선생님 그거 합격하실 때 기뻐하시던 모습이 저 너무너무 생각나거든요. 기뻤죠. 지니 예. 서포터즈였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예. 그러면 거기에 가면 교육도 받나요? 그럼요. 그거 교육 받고 저 지적도 많이 당하고 했죠. 그때. 저희가 듣기에는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아나운서 같다고 막 그랬는데도 지적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것 때문에. 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책 한 권 하면 뭐 300~400페이지 되려나요? 300페이지가 좀 짧은 거고요. 네. 긴 것도 많죠. 그거를 녹음해서 완성하는데 총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낭독이 봉사만 하는 건 녹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듣는 파일로만도 제가 전에 어느 책 한 권 듣는데 8시간이 걸린 책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녹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려면 일단 책을 내용에 숙지를 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몇 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이 된 글을 29분에서 30분 이제 파일을 만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의 읽기 속도로는 또 29분에서 이제 30분짜리를 하려면 한 파일당 30분씩 읽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분짜리에 30쪽. 네. 30. 그러면 한 페이지에 1분 정도가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30쪽을 틀리지 않게 읽으려면 3배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30분짜리 파일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줄고 있어요. 그 처음보다?
많이 이제 연습도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녹음하는 시간이 너무 긴 것보다는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더 자연스럽게 듣기에 편하도록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게 가서 되죠. 직접 예. 녹음하는 시간은 짧지만 사실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까지 하면 굉장한 시간이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쭉 활동한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랑 그런 노력을 더 많이 쏟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런 거 하시는 거 멋져 보이십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지금은 녹음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거 제작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녹음하게 되나요? 먼저 이제 각지의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음성 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 봉사 지원자들을 모집을 하겠죠. 네. 모집을 하고 그리고 당사자 시각 장애인 당사자가 듣기에 이제 편한 그 전달력이 좋은 분으로 이제 뽑습니다. 이제 선별을 하게 지원한다고 되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선발을 하고 예, 특히 선정할 때 기준도 일반인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직접 선발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진 적 있는데 네. 그때 시각장애인 분이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앉아 계셨던 기억이 있어서 맞아요. 듣는 다 그렇게 하나 분들이 이제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니까 더 예민하게 들으시고 네. 전달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일단 전문 성구나 또 선발을 하고 네. 전문 성우나 교육자들이 이제 호흡법이나 또 발성법, 또 낭독 기술, 오디오 녹음 편집 방법을 이제 교육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교육을 수료한 낭독 봉사자들이 비로소 이제 녹음에 임하게 되는데요. 뭐 녹음 부스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때. 뭐 코로나 시기에는 또 녹음 부스에서 직접 다 녹음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홈 레코딩으로 하는 그런 봉사도 것도 그때 있었구나. 별도로 모집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녹음하고 편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하시나요? 그렇죠. 근데 배워 주셨으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다시 이제 또 잘라서 또 녹음도 하고 다시 하고 합니다. 예. 처음에 읽는 때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이제 읽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자꾸 틀리니까. 기계치니까. 편집 기술이 약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오독이 조금만 나오거나 또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뭐 감정 전달이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많이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다시 녹음하고 다시 녹음하고 그럼요. 그러시나요? 네. 그 녹음하실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죠? 녹음할 때? 네. 예, 이제 기계에서 녹음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게 네, 그 잘 됐는지 다시 들어보고 뭐 커서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기계 막 얘기하시면서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잘 되었는지 네. 다시 들어보고 싶잖아요. 제가 네. 잘했는지. 네. 그러면 이제 커서를 놓고 해야 되는데 네. 다시 이제 녹음을 할 때는 그걸 맨 마지막에 둬야 돼요. 위치를 딱 해야 정해놓고 되는데 거기서 녹음해야 거기부터 녹음 녹음이 들은 되는구나. 부분부터 또 이제 그냥 누르면 녹음이 또 다시 돼 버리는 거야. 뭉쳐지는 지워지거나 네네. 겹치거나 할 수가 그 전에 있군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실수를 제일 많이 다른 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맞아요. 또 다시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하상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를 네. 계속 이어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난간이 문턱이 높다고 하던 그 봉사를 이제 한번 봉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이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하고 있는데 실력이 좀 향상되셨겠어요. 그래서 그 지니 서포터즈 활동한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됐죠. 그 한번 해보셨으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뭐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시 그거 해야 되니까 네. 다시 뭐 하고 또 이렇게 편집실에 넘길 때 제가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거 넘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린 그래서 거 그분들이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게 그런 있으니까. 부분도 있을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확인을 막 여러 번 하고 제출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또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도 녹음실까지 가기가 또 네.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음도 부담스러울 때가 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홈 레코딩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해요. 그러게요. 집에서 조용할 때 이렇게 녹음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도 또 있겠죠? 예, 하도 요새 책에서 네. 루틴 일찍 일어나는 루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는다던가 좋을 또 것 같은데요.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또 책을 읽으면 또
일석이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낭독 봉사를 하려면 일단 선생님처럼 목소리가 좋아야 할 것 같고 목소리 그런데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은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녹음하신 거 들어보면 목소리 정말 멋있잖아요. 그럼 낭독 네. 봉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소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네. 시간 확보예요. 낭독 좀 전에도 봉사에서 중요한 건 얘기했듯이 시간 확보. 짬나면 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봉사는 사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이제 완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번 가야겠다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녹음실에 가려고 하지만 네. 변수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각종 갑자기 손주를 봐줘야 한다던가 또 경조사가 생기다던가 뭐 이렇거든요. 정말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거를 나중에 해도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분량을 못 채우는 일이 생기겠어요. 맞아요. 마음은 조금 조급한데 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시면 좋겠어요. 녹음하실 때 봉사는. 그래서 네. 녹음 봉사하는 곳이면 뭐 어디든 달러 가겠어 뭐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낭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지금 낭독의 기술적으로 저는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목소리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봉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셋째, 녹음 장소가 집과 가까우면 더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네. 봉사하고 있는 하상 장애인 복지관까지는 네. 집에서 이제 버스 타고 야타우로 나와요. 네. 그리고서 대모산역까지 가다 보면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하루가 후딱 지나가요. 4시간 녹음을 이제 예약을 먼저 해놓고 집을 나서는데 후딱 가요. 녹음실에 있는 시간은 어떤가요, 선생님? 모든 걸 다 잊게 하죠. 음. 모든 걱정을 그 안에서 다 잊게 해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그 위안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일상생활 안에서. 그런데 그 일상생활에서 저는 녹음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 신부님의 어떤 책을 하고 계시다고요? 위안이 된다는 것. 위안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 위안이 되는 공간이 선생님에게는 녹음실이시군요. 네,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졸리다가도 거기만 가면 모든 걸 잊게 하고 시간이 후딱 갑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먼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오늘 저는 낭독하시는 걸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낭독을 오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네. 제가 낭독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그럼 맛보기만. 맛보기만. 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가장 정확하게 듣고 또렷하게 듣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녹음된 파일을 그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시 들었을 때 기분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내 목소리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네. 네. 좀 너무 어색하게 드는데. 네, 저는 녹음한 거 들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이것도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또 이것도 내 성대를 울려 내 입을 통해 나온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 전달되는데요. 자신의 목소리는 몸 전체를 진동시켜 듣게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흩어져 귀로만 듣게 되는 소리보다 자신의 몸 전체로 듣게 되는 목소리는 잡음이 적고 낮은 주파수로 전달되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낭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쏙쏙 근데 들어와요. 지금 이제 낮은 주파수 이렇게 이상하게 들렸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녹음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완벽했는데 들으시다가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끊고 다시 녹음하시는군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혀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시간을 많이 줄이려면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좀 더 많은 연습, 어색한 것도 다 고치고 어려운 발음도 연습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내 목소리가 타인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말은 내가 가장 정확하게 듣는다. 타인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무심코 말하지만 내 말이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네요. 저희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듣기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스럽게 말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나 자신한테는 함부로 평가하고 비하는 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쨌든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누가 나한테 예뻐졌어요 이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 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맞아요. 쿨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더 멋져요. 칭찬 한번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자신한테 또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생각해보면 종교에서도 기도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맞아요. 성경 네. 봉독도 하고 불교에서도 어쨌든 경전도 소리내서 읽고 하는 게 어쨌든 그런 낭독의 효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새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들을 네. 자주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도 그렇기도 하고 또 양육하면서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제가 하는 말을 또 부모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이들한테는 또 그런 좋은 책 읽어주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글을 막 읽어주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시간 내서 맞아. 좋은 글을 낭독해 보는 것. 그렇죠. 좋죠. 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글 하나 이렇게 딱 낭독하는 그런 예쁜 목소리를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하면서 좋은 글 하나 읽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한 30분 정도씩 읽는 게 좋다고 해요. 30분. 네. 네. 각오가 필요하지만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선생님 이 낭독 시리즈 하는 동안이라도 제가 좀 그래서 봉사할 때 책 읽은 게 뭐 네.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이라든지 하나를 비우니 모든 게 달라졌다. 뭐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읽었었는데 네. 사실은 평소에는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제가 저번에도 일석이조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이제 읽고 연습하고 또 하니까 네. 제가 좀 소리가 좀 아름다워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한번 그냥 후루룩 눈을 읽고 간 거랑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읽으려고 그 책을 읽을 때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읽어준 거하고 두 번째 읽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으로 좀 그런 거는 미루고 마지막 이야기로 그냥 오디오북 제작이나 낭독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낭독 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시각 장애 도서관에서는 자료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는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나 뭐 이런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서와 일반 도서를 점자 도서, 전자 도서의 형태로 제작하여 보급도 하고 있고요. 네. 도서의 내용을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서로 옮기는 작업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그림 없이 또 글자로만 책의 내용을 표현하는 작업도 있거든요. 봉사자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낭독 봉사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집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홈 레코딩을 할 수 있는 곳을 그런 거 알아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 하상장애인 복지관 건강문화지원센터에서는 한국장애인 도서관과 협업해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는 서포터즈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봉사자들이 9개의 녹음 부스가 있는데 막 쉴 틈 없이 낭독을 할 수 있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홈 한번 가보고 레코딩 싶다. 네. 홈 레코딩을 원하면은 녹음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본인의 노트북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는 봉사 기간 동안 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상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지금 홈 레코딩을 위해서 녹음 프로그램과
마이크를 대여해 주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또 하고 한마음 복지관 소개해 주시나요? 예, 한마음 복지관은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낭독 봉사자 모집이 끝났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홈 레코딩 하시는 분도 같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복지관 측에서는 그 녹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마이크는 또 직접 준비를 해야 된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모집 기간이 끝났는데 담당자분이 너무 친절하게 또 응대를 전화로 문의하면 했는데, 또. 근데 이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두면은 모집 공고가 있을 때 보내준다고 하세요. 아, 네. 평소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남에 이제 그렇게 관심 있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많으신가 봐. 네, 현재는 이제 한 3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낭독 봉사는 하고 싶은데 네. 모집 공고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쵸, 이제 그래서 이런 계속 기회가 또 선발돼야 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매번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네, 낭독마을 책 읽는 사람들 카페입니다. 네. 자,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낭독 카페이고요. 낭독 교육 이수 후에 낭독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낭독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봉사까지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교육비는 없나요? 맞아요. 교육비는 따로 내셔야 되는데 본원은 일산에 있고요. 외부 네. 강의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너무 멀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 강의를 또 해서 낭독 봉사들을 교육 중에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서초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낭독 활동가 2기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교육이 또 있군요. 네. 그래서 전문 성우분이 교육을 하고 또 본인의 목소리 얼굴을 찾아서 본인이 잘 읽을 수 있는 글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참 재미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다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소리샘, 또 한국미랄선교단의 미랄보, 천주교 의정부 교구의 뿔나팔 등 소식지 녹음을 진행해서 기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낭독 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곳에 방문하거나 문의해서 맞아요. 네. 참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낭독 봉사에 대한 이야기와 낭독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눈을 통해 입말로 만들어진 오디오북이 시각장애인의 귀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죠.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낭독을 통해서 타인에게 책 읽기 즐거움을 선물하는 동시에 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낭독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낭독과 또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이정은 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